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오전 11시 43분입니다. 낮이에요. 네. 자,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 올려주셨던 것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화성에 성적이 꼽겠다. 한마디에 우주 탱어 준 알았다. 그렇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싸서 많이 가는데 없어지나요? 매몰대 쌓이는 백컴매 뭔가요? 그쵸. 원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저가형 커피 가게들이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00잔 그죠? 많이 이게 수지가 안 맞더라고. 저희들도 무인 카페를 하려고 이런저런 알아봤는데 수지가 제일 많이 안 맞더라고요. 물가는 오르고 그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게 덜덜 떤다. 유상증자 수문장 금강원 공시심사실 국으로 성격했다. 공시심사실을 공시심사국으로 그죠? 공시심사를 빡세게 하겠다. 증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주 완전히 방전됐다.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기의 비명. 그래, 그러니까 배터리주. 에코프로 한번 오랜만에 보러 갈까? 그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과거에 열광하셨던 분들 계시죠? 참 나쁜 마음으로는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제발 어리석은 매매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더라도 꼼꼼하고 안정적인 매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트럼프 본색 나왔다.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 우려. 코스피, 트럼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선반영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조금 더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 저는 지금부터 계속 또 한국 증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온건한 트럼프 관세 다우 조금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관세가 조금 안정적인가요? 네. 상장 폐지 요건 강화된다. 코스피 시초 200억 미달시 최출 그렇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부전 다 한다 1억 나왔더니 매달 동안 꽂히는 돈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뭐야?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날것인 방송이죠. 코스피 커버드 콜 연 10% 비과세 배당 상품 그래요. ISA 계좌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케이. 또 해당 소득세 15.4% 더불어 배당금이 연 2천만 원 초과하자 최고 49.5% 세율이 금융소득세 고정학과세가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거는 뭐 코스피 지수 투자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브라질 채권 참 좋았죠, 그죠? 네. 브라질 채권은 금리, 그죠? 더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처죠. 금리도 높고, 그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또 좀 브릭스 국가 중에서 또 좀 그 영향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생산성도 성장도 괜찮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2.0 수혜주 한국가스공사의 외인 매수 집중 그러고 넘어갈게요. 비상기업 후 원달러 환율 그렇죠? 일단은 취임 첫날 안도 환율 안시작 그 환율이 조금은 진정돼가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기업 당일 전산장에 35억 배상은 업비트 비싼 배상을 저한테 안 해주나요? 저도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그죠? 좀 기분이 나쁘네. 나는 왜 세상 상황이 없는 거죠? 이때 못했는데 입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악재랑 악재 다 반영됐다. 삼성전자 주가 받는 기대감, 그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지금부터 사 모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가격대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그죠? 유동성 급한 롯데 FMB까지 파네. 어피트 재심 결과 내달라 롯데 관련해서 촉각.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3사. 조선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이죠. 계속 추천을 많이 드렸고, 사실 27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조선주들 막 움직이는 거는 저한테는 뒷북이에요. 아시겠죠?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 하셔가지고 27년까지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청자성 언급 없었던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변심했나 추첨했던 네코인 뭐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을 육박하다가 지금 1,430원대 쫓겨나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있었었다. 1,400원대를 다행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권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서 질의를 했죠. 어쨌든 불안정 소리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잘 될 것이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엔화입니다. 엔화는 또 9.6을 찍고 또 수적을 주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9점대를 지원을 해서 계속 꾸준히 사모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9.1 정도로 올릴게요. 9.1. 이제 9에서 9 밑에서 얘기할 때 이제 9.1 정도로 올려서 꾸준히 사모아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오일 같은 경우도 슈팅이 나왔다가 조금은 조정세. 기름값도 좀 비쌌었는데 조금 진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는 또 공포지수가 또 줄어들고 있네요. S&P입니다. 강력하죠, 그죠? 네, 강력한 부분이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돌아 누르는 상태에서 또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그죠? 네. 일단 내시간 동 말고 일봉상 이거 죄송합니다. 네. 1벌배에서는 상단가예요. 상단가라서 이때 여기 있는 데서는 또 뽁 하고 부러져서 이 정도까지 빼줄 수 10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정도 해서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그냥 빠질 가능성, 이렇게 좀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 그죠?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을 여기서 숏을 좀 손절을 했고요. 용안에서 숏을 좀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 금액을 살짝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과 이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쪽 방향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기대감도 정도는 확실시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정 부분들 다 확인을 했고 워낙 강한 상승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빠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한번 등장을 하면 볼펜 하다 한번 때리면 그 다음 봉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벚꽃 엔딩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딱 엔딩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고 갔다가 그 다음 바람은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리세션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리세션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시장을 조금 돌린 구간이 요쯤 될 거예요. 그죠? 23의 요 구간이구나. 요 구간에서 이제 리세션이 이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요건 제가 수익을 냈던 구간이고 그죠? 그죠.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까지 무너져서 흔들려 버리면 진짜 글로벌하게 진짜 난리가 나는데 동화 정책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 온다고 하더라도 마일드하게 가볍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500대까지 좀 더 빠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죠? 아닌가? 코스피도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크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이번에 코스피도 지금 개선 사항들이 좀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미국 증시 흔들린 다음에 이렇게 좀 빠질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2035년 정도까지는 한국의 경쟁력은
꽤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가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뒤로는 이제 별 맛은 없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웨이브가 좀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5년 뒤후로는 이제 글로벌한 변수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고 삼성전자 보고요. 53,000원. 네, 쫄지 마십시오, 그죠? 이런 데서 쫄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쫄아야지. 이런 데서 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빠져주면 좋겠다. 5만원 밑으로 빠져주면 그냥 쭉쭉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참 제가 에코프로 추정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예전에. 그지? 5만원대.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과거 이제 5배로 액면 분할이 됐으니까 20만원대는 천천히 모내면서 하셔도 좋은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시그널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반등을 주고, 이 반등도 좀 크잖아요. 사실 주봉이다 보니까 시간 목적의 흐름이 이 반등은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 뭐 56,000원에서 65,000원이니까 약 20% 정도 움직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뚜렷한 흐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니까 어떤 에코프로가 좀 오히려 차라리 참 그 중국계 기업이랑 좀 힘을 맞춰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호텔신라 보통주. 오늘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달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호텔신라 한국의 여행업종이 정말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2007년의 고점, 그리고 2011년, 약 10년 전 가격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입니다. 호텔업이 굉장히 지금 폭망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 앞전에 과감한 하락 이후에 반등, 이 그림은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 구간이고,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수렴에 대한 모습들, 복합조정파 형태 형식으로 등장을 하면서 돌파하는 줄 알았으나 밀어버렸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런 금액들은 이렇게 튀어오르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사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흐름이고, 근데 호텔신라라는 업종이 글로벌하게 뭐 에이시아를 타는 그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막 엄청 올라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막 성급하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월봉입니다. 그렇지만 이 월봉이라는 것은 워낙 큰 차트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36,000원에서 39,000원, 약 10% 이미 반등이 나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찐맛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봤을 때 이 전체를 좀 매수존으로 아니면 8,000원까지 열어두시면서 매수존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각각의 타점들에 맞게 잡고 줄였다가 뭐 잡았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존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호텔신라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증권정보 돋보기 종목 분석. 자, 배당 수익률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 존발 가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제표를 보게 되면, 자, 영업이익이 지금 나쁘지 않았거든요. 21년, 19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 때로 박살이 났었고 지금 회복 중이네요. 24년은 거의 뭐 없고요. 25년 예상이죠. 좀 23년 정도 회복할 것이고, 26년에는 그래도 21년 정도 수익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은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약 5만 원 정도, 그 DB, NH 정도 약 5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형성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5만 원 정도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요 아래를 잡아서 한 5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인 4만 8천에서 4만 8천 원 라인 요 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쪽은 또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월봉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은 매매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장투라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시그널이 없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품이고 약간 메시오도 타고 메타도 타고 그런 게 있다면,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를 탈 만한 언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달러를 넘어섰죠. 그죠? 여러분들께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무색하게 사실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요거 포기하고 여기서는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단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모습이 참 난리가 났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단타적인 측면들도 뭐 언급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또 이탈되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확실한 건 여기서의 움직임, 여기서 움직임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죠? 거래량 부분적인 측면도 그렇고, 캔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죠? 위아래를 막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알고랜드, 에이다, 이거 보이죠? 뭐 에이브는 저희들 좀 예쁘게 봤던 종목들 사실 하나였죠. 그죠? BTC 차트입니다. 네, 잘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다, BTC도 뭐 좀 추세를 만들어주고 추세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좀 재수가 없으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쩌면 건강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시 추세 살려줄 때는 날라가겠죠. 그렇죠? BNB 뭐 이오스, BTC, 이오스도 저 바닥에 있네, 그죠? 제가 이오스 좋아하는 이유죠. 바닥에 있으니까. 집까지 게 뭐 코인 시장인데 어차피 뭐 다 똑같이 방금 다 망하겠지 뭐. 순방이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고 빨리 급하고 있겠지만, 그냥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20년 안에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이오스를 예를 들어볼까요? 1,200원 정도라고 쳤을 때 20년 동안에 한 번만 이 이오스라는 가격이 뭐 10,000원 정도만 간다면 뭐 팔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를 접근하실 때는 빨리빨리 벌자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충분히 저렴한 종목들, 충분히 싼 종목도 저평가된 종목들을 툭툭툭 모아 가시다가 근데 일생일대 한 번만 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또 최근에 또 목표가 좀 생겼거든요. 목표인데 이제는 이제 그 투자 자산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 목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투자금을 1억까지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1억까지 금융자산이죠. 사실 금융자산을 돌릴 수 있는 자산을 1억까지 만들고 싶었었는데 많이 못 만들었어요. 제가 5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1,000만 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 혹시 아주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을 들고 1년에 30%씩 벌면 얼마가 벌릴까요? 30년이 지나면 약 600억이 됩니다. 60억이었나? 200억이었나? 좀 계산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으면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아. 30년. 그래서 저는 노후에 크루즈 여행을 다니면서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20년을 거니까 몇십억 정도가 됐더라고. 1,000만 원으로 그냥 돌리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돈을 들고 조금씩 굴려나가서 투자를 과거처럼 이렇게 막 저희들이 제가 뭐 과거 힘들 때 어쩌면 코인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코인의 승부를 보면서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벌어가는 그런 모습도 뭐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그릇이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1,000만 원을 들고 얘를 천천히 굴려나가자. 1년에 30%를 목표로 두고 굴려나가자. 그 금액이 이제 작년 초 시작할 때 약 2천만 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금융자산들 물론 제가 이제 그 저축처럼 조금씩 넣은 것도 있습니다만, 물량을 늘린 것도 있습니다만, 번 것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좀 손실이 좀 나기도 했어요. 최근에 뭐 그런 종목들, 지금 그 배당주들 들어갔다가 배당 받고도 좀 더 빠진 게 좀 많아서 약간 손실 중에 있고 뭐 그런데 뭐 큰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목표가 좀 생겼다.
생겼는데 그게 이제 우리 3년 뒤에 저희 옆에 이제 2년 반이구나 2년 반 뒤에 제니스라는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구경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이사가는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 항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계획을 두고 나는 이 투자를 다시 한번 스타트 끊어볼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 차트를 볼 때 워낙 좀 이따 볼 텐데 이런 비싼 종목들은 잘 안 들어와요 눈에. 바닥에서 턴을 하고 돌리려고 하는 녀석들. 이런 것들. 리플도 이때 사실 500원대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드렸었고, 그렇죠? 이것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물론 이때 제가 타이밍을 놓쳤지만, 뒤늦게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 솔라나도 과거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라나 이때 굉장히 추천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인링크. 이제 이런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노력할 거고, 이때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지, 이렇게 소세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조금 다소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조정을 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상승 정비할 상태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언젠가. 이 규모가 어떻게 됐든, 뭐, 패턴이 됐든, 뭐, ABC 조정, 단순 조정파든, 지그재그형 조정파든, 플랫형 조정파든 간에, 고점에서 샀을 때는 이 소재 기간에 감소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는 짧게 또 올라가겠죠. 그죠? 짧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뭐 이런 것들도 자랑을 또 드리자면 방금 시황 드린 건데요. 방금 디카르고에 대한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코인 심심하신 분들은 이제 10시 52분에 40일 전후에서 디카르고 단타 쳐봐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고 놀면 돼. 그러니까 딱 노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시 50분이었죠? 10시 50분 맞죠? 10시 50분, 10시 50분. 먼저 38에 결정을 해드렸고요. 여기 구간 41에서 10시 50분이니까 지금 여기가 10시 50분이거든? 50분에서 11시 때 톡 41을 두 번 치고 45까지 약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해라. 나 신경 안 쓰겠다. 그럼 이거 중간 지금 팔아도 5%를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탄 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처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처럼. 근데 이런 구간들은 사실 이런 페이크 같은 조정, 힙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기도 하고. 근데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해 보니까 또 나쁘지 않더라고. 어때? 그죠?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이니까 또 한번 기회비용을 또 우리가 좀 뭐라고 지불하더라도 큰 흐름에서도 도전해볼만 하죠. 도전해볼만 하지. 딱 보면 그렇지 않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해보는 겁니다. 깨지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매수를 단타는 매매를 하다가 혹시나 깨지거나 물리더라도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 약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내일 당장 다 갚아야 될 대출, 당장 써야 될 비용, 돈 이런 것들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코인 시장들은 사실 꿀렁꿀렁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살살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지만 타점적인 것들, 큰 흐름상, 그러니까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고 작은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는 큰 흐름은 이렇고 작은 흐름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 큰 흐름상 비트코인이 비싼 가격이 맞습니다. 뭐냐 누가 때려주기도 지금 비싸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반대로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때려주기도 그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베팅했다가 저희도 손절 나갔고 여기도 다시 베팅을 시작을 했죠. 여기 베팅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베팅하는 건 여기 이런 구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때려주기도 비싸다고 말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작년 2권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했어? 이때 주봉상 저평가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주, 월봉 다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쭉쭉쭉 상승하기 쉽지 않아요. 비트코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근반적으로 조금 꿀렁꿀렁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을 때 알트코인도 툭툭 튀는 걸 또 먹는 게 지금은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맞는 것이고, 그 단기라는 것은 약 1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뭐 틱 타임이 툭 들어가고 툭 들어서 먹고 나오고 툭 들어서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저는. 그리고 아사리 좀 뭐 이런 비트코인이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거든. 당분간 쭉 행보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일부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리플이라던가 리플 뭐
가고는 됐고 어떤 뭐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트론이라든 이런 종목처럼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해서 정말 많이 올라가 버린 종목보다는 그래도 바닥에서 출발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면서 시간을 죽여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스팀달러 같은 경우는 결국 돌아왔다, 그죠? 6,000원. 이렇게 잘못 물려버리면 답도 없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항상 단기적인 시장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다치게 되는데, 이 거래량들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십시오. 이 개인 투자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물렸다는 얘기거든. 누군가는 팔았을 거고 누군가 샀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다 울고불고 하고 있을 거라. 옆에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그죠? 많은 사람들은 실제 거래 터지는 거 보면 고점에서 터져서 떨어지는 것들 많이 맞게 되는 거고, 중간에 거리 없이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먹습니다.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권 먹는 거고, 이 주제권 뭐 노리긴 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유리할 때 노리는 게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뿅.